안녕하세요. 건축시공기술사 브이로그의 건축시공마스터 엘카멘입니다. 자, 오늘은 지하수 완전 정복이에요. 지하수에 관련된 모든 아이템을 다 담았습니다. 지하수 대책에 들어가는 부력과 양압력의 차이는 뭔지, 피압수는 뭔지, 배수판에는 어떤 종류가 있고 그 디테일은 어떻게 되고 하자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영구 배수와 라강칸은 도대체 어떤 차이점이 있고 어떻게 쓰는지 싸그리 다 담았어요. 지하수에 관련돼서는 이 영상 하나로 끝. 몇 퍼센트? 100%. 건축시공 기술사 서브노트가 필요하신 분들은 크몽에서 기술사 브이로그를 검색하세요. 제가 작년에 현장 소장으로 발령이 나서 지금 이제 현장 소장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는데, 저도 나름 대기업 메이저 건설사에서 20몇 년을 이제 실무자로 일했지만, 이 실무자가 보는 토공사랑 현장 소장이 보는 토공사가 이게 완전 급이 다릅니다. 솔직히 이게 건축시공 기술사니까 대부분 건축직이실 거 아니에요? 저도 이제 건축할 때 그냥 토공사야 토목에서 알아서 파면 이제 그걸 파주면 우리가 그냥 시공을 한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게 현장 소장이 딱 돼보면 토공사는 완전 진짜 메인 공정이에요. 그 전체 현장 지연의 한 50%는 다 토공사에서 지연이 되고요. 나머지 30%가 이제 지하 골조에서 지연이 되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한 80%가 이제 거기서 지연된 걸 이제 마감해서 막 돌관해서 이제 쳐나가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이 지하수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현장 자체가 탑다운이다 보니까 밑에 물 처리가 안 되면 일단 바닥에서 장비 운영이 안 되고요. 벽체에서 나오는 물 때문에 이제 역타공법을 할 때 들어가는 이제 거푸집이라든가 이런 거에도 영향을 엄청나게 받아요. 개나마 저희 현장은 이제 흙막이 자체가 슬로리볼로 되어 있어서 차수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잘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그 차수가 잘 안 돼서 고생하는 현장들을 많이 봤습니다.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이렇게 길게 찍은 이유는 꼭 시공기술사라기보다는 그냥 현장에서 토공사에 대한 지하수 개념 정도는 가지고 일을 하는 게 맞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진짜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초공사 이후로 강의를 물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이제 현장 소장도 어느 정도 이제 그 기틀을 좀 잡은 상태라 내년부터는 이 강의를 이제 기초공사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거든요. 원래는 이제 이거를 크레스 101이나 크몽에다가 이제 강의 플랫폼을 잡아서 하려고 했는데, 이거 좀 알아보니까 이제 유튜브 멤버십도 제가 이제 더마프라는 마음공부 채널을 하나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여튼 이제 어떠한 방식으로든 이제 이 기초공사부터 다시 한번 좀 진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브노트는 이제 크몽이라든가 크레스 101 밑에 링크 달려 있으니까 그쪽 부분으로 이제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부터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하수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면 제일 중요한 게 부력과 양압력의 차이를 일단 먼저 알아야 돼요. 예전에 이제 부력과 양압력의 차이에 대해서 좀 질문하신 구독자분이 있어서 부력과 양압력에 대한 영상을 한번 찍은 적이 있어요. 일단은 저희가 지하수에 대해서 하려면 이걸 먼저 알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리뷰를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부력과 양압력 영상에서도 제가 좀 이야기했던 건 부력과 양압력을 구분하는데 도움이 되는 게 단위를 보라 그랬거든요. 부력의 단위는 톤F 힘이고요. 양압력의 단위는 톤F 퍼 메타 제곱으로 압력입니다. 압력. 아니 힘이든 압력이든 간에 어차피 들어 올리는 거 똑같지 않냐 이래 느끼실 수 있잖아요. 들어 올리는 주체 자체가 완전 달라요. 이 부력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가 수영할 때 뜨잖아요. 우리의 체적만큼 뜨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탁구공을 물에다가 밀어 넣으려고 하는 거랑 농구공을 밀어 넣으려고 하는 거랑 커다란 이제 에드볼룬을 이제 물에다가 넣으려고 하면 그 체적이 큰 거가 밀어 넣기 힘들잖아요.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 그 체적만큼 물이 밀어 올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력이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만약에 이제 건물이 요렇게 있는데 여기가 이제 수위예요.
그러면 요 밑에 있는 요 물 밑에 있는 여기에 최적, 요 최적만큼 들어 올려요. 단위 용적 중량에다가 최적을 곱하기 때문에 메타 삼성 날아가고 톤F만 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부력은 힘인데 최적만큼 들어 올리는데 건물 전체를 들어 올린다.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아예 통째로 들어 올리는 거예요. 우리가 탁구공을 눌렀을 때 탁구공 전체가 들어 올려지는 그 느낌을 보시면 되고요. 양압력은 여기에서 만약에 이 수위가 여기에 있는 거랑 여기에 있는 거랑 이 위에 있는 거랑 당연히 수위가 높을수록 압을 많이 받겠죠. 그래서 이 수두차에 의해서 발생이 되거든요. 결과적으로 여기 단위 용적 중량에다가 이제 수두차를 곱해서 메타 삼성 메타에서 메타 제곱이 나와요. 그러니까 톤F 메타 제곱 압력이잖아요. 근데 얘는 보면 단위 면적당 받는 힘입니다. 그 단위 면적은 어디 단위 면적이냐? 맨 밑에 있는 이 공간의 단위 면적이에요. 근데 맨 밑에 있는 이 공간이 뭐예요? 기초판이잖아요. 결과적으로 부력은 건물 전체를 부상시키는 거고요. 양압력은요, 기초판을 부러뜨린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부력하고 양압력은 확실하게 좀 달라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중요성도 조금 알아놓으면 좋은 게, 이게 이제 뭐 지하 수위 문제나 그 다음에 이제 부력 양압력 문제 나왔을 때 현재 이제 옥상 녹화도 되고 이제 대지가 협소하게 돼서 결과적으로 이제 협소한 대지에다가 주차 공간을 마련하려니까 밑으로 계속 파내려가죠. 저희 현장도 지하 8층이거든요. 이 지하 주차장 규모가 이제 증대가 돼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옛날에는 지상 주차장이 많은데 다 지하로 갔잖아요. 그래서 부력하고 양압력이 옛날보다 증대가 됐다. 그래서 검토를 철저해야 된다. 요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일단은 좀 예를 들어서 요렇게 생긴 건물이 있어요. 뭐 이렇게 생긴 건물이 있어요. 여기 자를게요. 이렇게 생긴 건물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땅이고요. 여기가 지하주차장, 여기가 동입니다. 뭐 101동이라고 칩시다. 근데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얘가 이제 49층이에요. 얘가 지하 3층이에요. 그러면 이 수위가 이제 만약에 여기다. 요만큼의 최적만큼 이제 이렇게 부력이 좌우가 되겠죠. 근데 이걸 띄우려고 하는데 위에 이따만한 동이 얘를 눌러요. 얘가 뜨겠어요? 안 뜨겠죠. 결과적으로 동하부는 부력에 강합니다. 근데 눌러주는 게 없는 지하주차장, 여기가 부력에 약해요. 그러니까 요런 개념 하나가 좀 있으면 좋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자,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다가 이제 기초를 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기초를 요렇게 치잖아요. 근데 암이 이중 형성이 돼요. 그 뭐 예를 들면 송도 매립지라고 칩시다. 이 송도 매립지 여기가, 그럼 여기 뭐 바다입니다. 이제 막 물고기 돌아다니고 막 이 바다요. 그럼 여기가 이제 매립했는데니까 이제 물이 막 이렇게 막 여기 수압이나 이런 게 셀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매립을 했으니까 암도 밑에 있겠죠. 근데 암이 기초보다 저 밑에 있으면 지내력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가 깔아앉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암까지 정착을 시켜주는 게 파일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파일을 이렇게 박아서 정착을 해주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49층짜리 건물의 지하 3층에 파일 구조로 해서 요 조건만으로 기초를 구조 계산을 했더니 기초가 2m면 되더라 라는 구조 계산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가 이제 송도 매립지예요. 수압이 엄청 걸리는 거예요. 근데 수압까지 검토를 해서 이 수압에 따른 양압력을 검토해 보니까 이 2m짜리를 했을 때 기초가 버틸 수가 없다. 양압력을 검토를 하니까 기초가 2.5m가 돼야 되더라. 아니면은 철근 보강을 이제 피치를 조금 줄여야 되더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굵은 철근을 넣어야 되더라. 이런 것들. 결과적으로 구조적으로만 검토를 해서는 이 양압력 검토가 안 되면
건물은 안 뜨더라도 기초는 파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런 느낌의 기본적인 이제 그 정보 정도는 좀 알고 시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부상시키는 힘, 기초판을 박살내는 수압, 요런 개념. 그래서 철근 배건이라든가 콘크리트 두께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 아까 전에 그랬던 게 요거잖아요. 고층부는 괜찮고 저층부는 이렇게 들어올려진다. 만약에 이제 뭐 그림 그릴 거 없다, 그러면 이제 요런 느낌 정도에서 그림 하나 딱 그려주면 뭔가 그림이 좀 특화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양압력 같은 경우는 요렇게 이제 기초를 들어올린다, 요런 느낌. 자, 부력의 영향으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중이 낮은 지하 주차장이 부력에 취약합니다. 그리고 하부가 만약에 여기가 암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암입니다. 기초판 여기 있어요. 암에 물이 막 흘러요? 안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불투수층에서는 괜찮은데 아까 같이 송도처럼 여기가 암이다, 파일 연락에 박아놨다, 그러면 여기는 막 물 돌아다닌다, 투수층이잖아요. 하부가 투수층일 때 부력이 증대합니다. 피압수는 조금 이따가 별도로 한번 알아보고요. 자, 뭐 지하수위 증대될 때 되는 거 이거 뭐 그냥 당연한 거고, 만약에 이제 그 부력이라든가 보통 보면 이제 안전줄 나오면 1.25배 요거 많거든요. 기억 잘 안 나면 하여튼 위에 이제 자중이라든가 설계됐던 게 이제 말 그대로 2.25배의 부력보다 크면 안정하다. 적을 거 없으면 이제 요런 거 하나 표 만들어서 네모 이렇게 딱 쳐주면 이제 요거는 이제 킬러 아이템 쓸 수 있고요. 대책으로는 자, 건축물의 자중증대, 이 현장에서 쓸 일이 잘 없습니다. 차라리 이제 이렇게 자중증대 시킬 거면 이제 고층으로 이 위에가 자중을 증대시킨다, 이런 개념으로 보는 게 맞고, 밑에다가 이렇게 자중 자체를 증대시키는 경우는 이제 잘 안 쓴다고 보면 되고, 가장 현장에서 많이 쓰는 게 뭐냐, 연구배수죠. 연구배수. 말 그대로 밑에 있는 물을 바깥으로 펌핑하는데 언제까지? 영구히 그냥 물 나오는 족족 그냥 이제 바깥으로 빼는 거예요. 그래서 영구 배수거든요. 기하수를 영구적으로 배수한다. 가장 많이 써요. 그 만약에 이제 제가 옛날에는 이제 그런 개념 없다 보니까 이걸 이렇게 적었는데, 이제 영구 배수 이거를 이제 일본어로 갖다 놓는 게 제일 나은 거죠. 이제 자주 쓰고 많이 쓰는 걸 일본에다 갖다 놓는 게 나은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조금 이따가 제가 이제 영구 배수하고 라간칸은 이제 한 장짜리로 별도로 만든 것까지 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냥 여기서는 이제 두 개 차이점 정도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좀 드리면, 라간칸은 여기에 앙카를 박는 거예요. 그 당연히 이제 얘가 더 견고하겠죠. 얘보다 돈도 얘가 비싸고요. 그러면 이걸로 하면 되지 않냐. 시공성도 떨어지고 돈도 비싼데 이 쓰기가 애매하잖아요. 근데 이게 좀 단점이 있는 게 뭐냐면, 볼트를 박아놔도 부력은 해결이 되는데 양압력은 해결이 안 됩니다. 이건 제가 나중에 이제 그 사진 뒤에 있는 그 그림 보고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라간카를 주로 쓰는 건 투수 개수가 많이 높거나 지하수가 높은데, 근데 잘 보세요. 영구 배수라는 게 물을 영구히 뺀다 그랬죠. 근데 밑에가 만약에 투수층이에요. 투수층 물이 막 엄청나게 나와요. 그러면 이 물을 엄청나게 펌핑하겠죠. 계속. 그럼 뭐가 많이 들 것 같아요? 유지 비용이 많이 듭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이 영구 배수 자체가 만약에 투수층으로 쓸 경우에는 유지 비용이 많이 들어요. 요건 나중에 이제 비교했는 거 밑에다가 다시 한번 더 알려드릴게요. 자, 그리고 배수공법 쓸 수 있는데 현장에서 제일 많이 쓰는 거 집수정이잖아요. 이게 중력 배수냐 강제 배수냐인데, 뭐 중력 배수는 말 그대로 중력 위에서부터 물이 그냥 흐르게끔 알아서 흐르게끔 만든 거를 어디 요렇게 이제 집수정 같은 데다가 다 모아 가지고 이걸 그대로 펌핑하는 게 여기 중력 배수예요.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는 집수정. 강제 배수는 모으는 것 자체를 아예 그냥 펌핑을 해서 모은 다음에 펌핑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얘는 중력을 이용해서 모아서 펌핑해서 나가는 거, 얘는 강제로 모아서 펌핑해서 나가는 거. 근데 종류가 요 정도 있다는 거 정도는 알아두면 좋고요.
이제 그 할 때 주변 조사를 철저히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일반 평상시에 있는 이 수위차 수위보다 5000시의 수위를 고려하는 게 맞다라는 것과, 주변에 하천이 있거나 바다가 있거나 하면은 부상 우려가 있다. 요런 것 정도로 좀 알아두면 좋고요. 아예 그냥 이제 외부에 있는 물을 바깥으로 빼가지고 맹한 거 설치해서 빼도 된다.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전부 다 건물이 이제 짓기 전에 설계적으로 해결되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오시공이 돼서 만약에 건물이 떴어요. 그럴 때 처리하는 방법이 URS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 있다. 그냥 요거는 나중에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그 인터넷 찾아서 나온 거라서, 혹시나 요런 것들을 이제 킬러 아이템처럼 쓰게 되면 이제 다른 사람보다 답안이 조금 차별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 있다 해서 뭐 결론은 뭐 그냥 쭉 읽어봐서 쓰면 되고. 자, 지금부터 아이템별로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릴게요. 피압수. 자, 여기 보면 불투수층에 중간에 투수층이 있으면 물이 만약에 100만큼이 이렇게 가는 거랑, 예를 들어서 전체 다가 투수층인데 100만큼 가는 거랑 압이 어느 게 많이 걸려요? 당연히 이게 많이 걸리죠.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수압으로 호수가 그 파이 자체가 작으면 작을수록 압이 이제 많이 걸려서 배관 자체가 막 터지거나 할 거 아니에요?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불투수층 사이에 흐르는 지하수기 때문에 높은 압력을 가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가 전반적으로 다 투수층인데 이상하게 중간에 전리처럼 이제 암이 있어 가지고 여기는 이제 안으로 이렇게 흘러요. 그럼 얘를 피압수라고 해요. 압을 받는다고.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토공사 할 때 이제 여기가 다 흙이, 토공사 하기 전에 여기 다 흙이잖아, 이만큼. 근데 이제 요 때는 이제 토압을 이만큼 받으니까 얘가 이제 버텨요. 근데 이거 이제 흙 자체를 이제 뭐 요만큼 파서 여기에다가 이제 스트러트 걸고, 또 요만큼 파서 스트러트 걸고, 이제 요만큼 파서 스트러트 걸고, 요렇게 해서 만약에 요렇게 팠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토압이 낮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가 못 버티고 깨지면 이제 용출이 되는 거죠. 터파기 시에 하중이 줄어들어서 용출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기초 같은 경우에는 뭐 파일 기초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공을 여기서 하지만, 예를 들어서 뭐 PRD라든가 RCD처럼 이제 저 탑다운 현장 같은 경우에 장비가 이제 요렇게 돼갖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파서 내려가잖아요. 근데 이제 솔직히 뭐 PRD 같은 경우는 퍼큐션 로터리들이라고 해갖고 요렇게 이제 케이싱이 있고, 그 안에 이제 여기 T4 요렇게 천공기 장비가 요렇게 들어가서 다다다다다다 때리는 거라서, 이게 자체가 이제 케이싱이 있으면 공벽이 붕괴가 안 되게끔 하는데, 이 케이싱이 없는데 만약에 이제 밑에서 피압수가 났다 그러면 이 공벽 자체가 이제 무너지거든요. 그 여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제 천공 시에 공벽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거죠. 그리고 건물 부상 우려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좀 중요한 거, 자, 피압수 대책이랑 지하수 대책이랑 이게 뭐 달라요? 뭐 부상 대책, 뭐 대부분이 물로 인해서 발생하는 대책은 거의 똑같습니다. 지하수 대책을 졌든 피압수 대책을 졌든 부력에 대한 대책을 졌든 거의 비슷해요. 일단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연구배수 1빠따, 당연히 제일 밑에다 가는 그 연구배수를 1빠따,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안된다 라간카, 그러니까 연구배수 라간카, 그 다음 바깥에서 물 뺀다 맹한 거, 요런 개념 하나 들고 있고. 자, 차수성 흑막이 설치하고 근입장하고 지반조사는 이거 완전 그 진짜 이거는 킬러 아이템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냥 양념처럼 쓸 수가 있어요. 뭐 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제 흑막이 강성, 흑막이 차수성, 근입장, 이거 뭐 당연한 건 게 결과적으로 이제 요렇게 생겨서 이 흑막이의 강성에 따라서 나오는 거랑 요 밑에 있는 요 근입장의 그 강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따라 당연히 좌우가 되거든요. 이것들은 이제 흑막이 붕괴에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기반조사 철저 이런 거 그냥 기반조사 철저히 하라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진짜
정 이제 하는데 쓸 거 없다 그러면 요런 것도 그냥 바로 써주면 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저는 그냥 뭐 현장 이야기를 좀 하면, 이 차수성 흑막이 이거 진짜 엄청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보면 저희가 이제 CIP 대부분 이제 CIP 현장 뭐 H8 토리파도 있겠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좀 많이 도심지에 내려갔다 그러면 CIP에다가 여기에 이제 뭐 SGR이나 MSG나 뭐 하여튼 이 차수공법 쓰잖아요. 근데 이거 써본들 여기 이제 요 사이로 이제 물이 엄청 많이 나와요. 현장 계신 분들 다들 이해하실 겁니다. 엄청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저 현장 같은 경우에 지하 8층이다 보니까 지하 연속벽이라고 하는 이제 슬러리워를 쓰거든요. 이게 보면 이제 콘크리트가 두 개가 이렇게 이제 이어져 있잖아요. 이 차수가 원래도 좋은데 저 현장은 이제 이게 뭐 대충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예 그냥 굴곡져서 여기다 지수제가 적혀있는 이 워터스타 공법이라는 걸 쓰다 보니까 거의 이쪽에서 흘러나와서 박현장으로 들어오는 물이 별로 없어요. 이 차수성에 따라서 안전성도 좀 좋지만 현장 여건이 엄청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차수성 흑막이 설치라는 게 처음에는 이제 그 뭐 기술사 책에 그냥 적혀 있으니까 아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이게 현장에서 엄청난 역할을 하더라. 이거 제가 이제 하면서 좀 느꼈고요. 자, 만약에 문제 자체가 이제 지하수 처리 방안에 대해서 적어라. 그럼 뭐 피압수 처리 방안, 지하수 처리 방안, 건물 부상 문제에 뭐 부력에 대한 문제, 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자, 지하층 규모가 증대돼서 영향을 미치고 적절한 공법 선정해야 된다. 이건 그냥 이 개요는 진짜 딱 보자마자 그냥 자연스럽게 쓸 수 있을 정도로 나와야 돼요. 이게 안 되면 답안지 쓰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보자마자 쓱 쓸 수 있는 정도로 나와야 되고요. 지하수를 처리하는 데는 두 가지가 있는데, 물을 제거하거나 건물을 고정하거나. 물을 제거하는 거 영구배수, 건물 고정하는 거 라간카. 근데 여기에서 이제 아까 전에 명한 거로 외부 배수를 하든가 자중정비 하든가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이제 요런 그림, 보통 보면 이제 개호 나오고 그림 하나 나오고 글자 나오잖아요. 요런 형태로 할 때 요런 표 정도 이제 좀 해놔놓으면 좋고요. 자, 공법 선정의 주요인자. 자, 집안 상태하고 주변 여건은 무조건 봐야 됩니다. 이게 투수층이냐 불투수층이냐, 결과적으로 암에 이 건물에다가 암이 여기에 있느냐 암이 여기에 있느냐 그 차이인 거죠. 결과적으로 이제 암이 있다, 물 잘 안 나온다, 뭐 밑에 이제 물길이 막 엄청 된다, 투수층이다. 그리고 지하 수위가 높으냐 낮으냐, 인접 건물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고 인접 하천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양압력에 대응하려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이거 말 그대로 단위 면적 땅에 기초가 힘을 받으니까 이 기초를 키우든가 배근을 조정하든가 기둥 간격을 좁히든가, 요런 개념을 이제 이게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게 이해를 해야 왜 이러는지를 알아요. 이게 이해를 안 하잖아요. 그럼 얘를 그냥 애워야 됩니다. 양압력에 대응하려면 기초 두께 철근 배근 기둥 간격, 기초 두께 철근 배근 기둥 간격이 애워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양압력이라는 게 결과적으로는 밑에서부터 이제 끌어올리는 거니까 기초를 파괴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를 파괴가 안 되려면 기초 두께가 커져야 되고 철근이 배근을 조금 조절해야 되고 기둥 간격이 줄어들면 좋겠다. 요렇게 생각을 하면 이거 암기를 안 하고 그냥 적을 수가 있잖아요. 요렇게. 그래서 건물 자중 자체를 이제 부력의 1.25배 해도 된다. 그럼 대책 적혀 있지 않습니까? 부력과 동일. 뭐 지하수 대책, 피압수 대책, 부력 대책 똑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차수하거나 배수하거나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어디에 영향을 미치느냐. 보일링 히빙 파이핑은 제가 영상 따로 만들었죠. 그러니까 보일링 히빙 파이핑, 부력, 뭐 차수, 배수 이거 전부 다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다 보면 이것저것에 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어 설명에 있는 아이템들 중에 생각나는 것들을 막 나열하게 되면 그게 이제 소수령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으로 이제 접근하시는 게 좋아요. 개척 관리도 당연히 뒤에 따로 한번 하겠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개척 관리 적으면 되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볼 때 이제 죄송합니다.
그냥 개호 들어가고 그림 하나 들어가고 글자 하나 들어가고 중간에 그림 들어가고 거기에 대책은 부력으로 쓰고 역량은 보일링 히빙 파이핑으로 쓰고 계측 관리 있는 걸로 그냥 쓰게 되면 이걸로 3장 나온다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뭐 이대로 솔직히 적으라는 게 아닙니다. 이거 길어서 적지도 못해요. 이거는 이제 그 제가 이제 부력에 대해서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데 찾아보니까 부력 처리하는 플로우가 있어요. 건물 규모를 먼저 파악하고 부력을 기본적으로 검토를 할 때 부력을 고려할 거냐 말 거냐, 부력을 고려 안 해도 된다 그럼 그냥 지질조사만 하면 되는 거고, 부력을 고려해야 된다 그러면 지층의 성상, 투수, 개수, 안반층 수합시험에서 이제 상세 지질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방법을 검토하고 결정을 해서 설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그냥 쭉 이야기했던 그거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형태로 하면 되고요. 자, 첫 번째 고정 방법이 이제 랑아카부터 먼저 좀 할게요. 연구배수도 뒤에 있는데, 랑아카가 나왔다 그러면, 그리고 이제 서브노트를 작성할 때 만약에 이제 내가 이거를 하면 어떤 대제목을 쓰면 좋겠다 라는 것들을 이런 식으로 한번 적어 보는 것도 이거 의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제 막 적지 마시고 요거는 이제 요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 요런 느낌으로 적는 거죠. 그래서 이제 락앙카라는 건 이 기초가 안 들어올라가게 건물 자체를 아예 그냥 요 앙카로 고정을 시키는 거. 우리가 이제 보면 흙막이 말 그대로 팠는데 넘어질 것 같네 스트러트 되잖아요. 스트러트 되려니까 이게 뭐 한 300m 되네 이거 못 되네 그럼 찌르잖아요. 요게 어스앙카, 여기에다가 찔러 가지고 굳힌 다음에 잡아 당겨서 해버리면 이게 이쪽으로 작용돼서 안 넘어가게 만드는 거. 이 똑같습니다. 그냥 얘는 벽에 박는 거고 얘는 바닥에 박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 근데 이제 이거 보면 열심히 박았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자중은 얘가 잡아줘요. 문제는 이게 있다고 해서 요 단위 면적의 수압이 높아 이 수압을 버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잡아 본들 기초를 안 키우면 양압력은 못 버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그 락앙카 같은 경우는 양압력을 버티기는 어렵다. 자, 부력 대응은 매우 높은데 양압력 대응은 낮다. 그래도 제가 이제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 양압력이라는 것 자체를 이해를 못하면 이걸 그냥 애워야 돼요. 얘는 부력 대응이 높고 얘는 낮고 이게 높, 양, 낮 뭐 이런 식으로 애워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앙카 자체가 고정을 해주는 거니까 건물이 움직이는 부력에는 대응이 되는데 기초판에 작용을 하는 양압력에는 대응이 안 되더라. 요런 거. 그리고 고가다. 요런 것들. 지하수위 높고 투수 개수가 큰데 이거 사용을 합니다. 자, 피압수 층의 누수가 취약하다. 여기 만약에 피압수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얘를 뚫어버리면 누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런 이것도 봐보세요. 피압수에 대한 정의를 하니까 피압수는 투수층 불투수층 사이에 투수층이 있어서 물길이 있는데 얘를 뚫어버리니까 누수가 되겠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서 넘어가잖아요. 이걸 이해를 안 하면 계속 애워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베이스 플레이트나 프로텍션 캡 해가지고 방수 처리하고 지시 확인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그냥 보시면 되고. 자, 만약에 락앙카 공법이 나오든 이제 연구배수 공법이 나오든 비교표를 뭐 이런 형태로 쓸 수도 있고 그림 형태로 쓸 수도 있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보면 이해를 하면 이거를 다 암기를 안 해도 돼요. 락앙카 비싸다, 시공성 안 좋다, 안정성은 높고 공경에 불리하다. 이 공법 자체가 그냥 봐도 연구배수보다 가격 비싸 보이고 시공하기 진짜 짜증 날 것 같고 안정성은 대빵 높은데 공정도 불리하다. 요런 느낌인 거죠. 그럼 연구배수는 그냥 얘 반대로 쓰면 되잖아요. 요렇게. 그럼 요렇게 이제 표 하나를 머릿속으로 그려서 만들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는 이제 이 연구배수. 기초 저면의 유입수를 강제로 배수를 합니다. 그럼 기초 저면에 돌아다니는 이 물을 맨 밑에 이제 토목 섬유를 2개를 깔고 요렇게 드레인보드와 여기 있는 PVC 파이프로 연결을 하는데, PVC 파이프는 집수정이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요 그림을 평면으로 요렇게 그리면 여기가 집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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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해서 얘는 PVC, 얘는 드레인 매트, 얘는 집수정. 그러니까 이게 이해를 해서 그리면 요래 되잖아요. 근데 솔직히 이게 다른 기술사 책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요렇게 이제 현장감 있는 그림이 없거든요. 실제로 현장에 이렇게 딱 했을 때 채점장님이 딱 보면 이 그림 자체가 어디서도 볼 수가 없습니다. 아, 얘 좀 아는 애구나 이러면서 이제 요 그림에서 이제 차별화가 되는 거죠. 자, 물이 엄청 돌아다니면 연구배수를 쓸 경우에 물을 무한 계속 펌핑을 하니까 펌핑 비용이 막 급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투수층의 지하 수위가 높으면 연구배수는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연구배수는 쓸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물도 많고 투수도 많으면 연구배수를 쓸 경우에 미친듯이 펌핑해야 된다, 이런 느낌에 대해서 있으면 꼭 여기에 뭐 10의 마이너스 5승 뭐 이렇게 안 하더라도 투수층하고 지하 수위가 높을 때 라간카, 지하 수위 낮고 침투 적은데 연구배수, 요런 느낌을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딱 해놓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10의 마이너스 5승이든 뭐 10의 마이너스 6승이든 뭐 10의 마이너스 7승이든 이거 적는다고, 이거 잘못 적었다고 해서 뭐 감점되고 그런 거 거의 없어요. 실제로 매겨보잖아요. 이거 자체를 아예 그냥 그림으로 인지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냥 보이는 것 자체를, 아예 이거 자체를 그냥 하나의 프레임으로 본다고요. 한 페이지 매기는데 5초에서 10초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세부적인 거에 그렇게 연연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만약에 이제 옛날에는 요 드레이매트 공법이 나오기 전에는 이제 어차피 어딘가에서 모아가지고 집수정으로 보내야 되니까 이렇게 트렌치를 파가지고 다 파서 이걸 집수정에다가 물을 막 이렇게 모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트렌치 공법인데, 이거는 이제 거의 요새 안 쓴다고 보시면 되고요. 왜냐면 땅을 파야 되잖아요. 결과적으로 얘는 배수로를 이런 식으로 굴착을 막 현장을 다 이렇게 또랑 만들듯이 다 이렇게 굴착을 해야 되니까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수로를 미굴착하는 드레인 매트 공법을 공기도 유리하고 저가라서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쓴다라는 거 정도. 자, 투수 개수가 큰 지방에 적용하면 막대한 양수 비용이 투입된다. 계속 강조드렸잖아요. 미친듯이 펌핑해야 된다고. 양수 비용이 많이 투입되고, 해안가 주변에는 만약에 이제 서스 재질로 하는, 그러니까 이게 그 뭐냐면 집수정에서 나가는 이 배관 자체, 설비 배관, 이 설비 배관이 해안가면 염분이 많잖아요. 이 염분이 많다 보니까 이 소스 재질이 아닌 이제 일반 재질로 했을 경우에 부시가자가 발생된다. 이런 것들은 다른 기술사 책에서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딱 적어놔도 아, 이거 뭐 어디 좀 받는 애구나 라는 이런 느낌 드는 거죠. 그리고 건축 집수정하고 연구배수 집수정은, 이건 뭐냐면 일반 물 모으는 집수정하고 연구배수 집수정이 분리가 되는 게 맞아요. 왜냐면 집수정이 이제 합쳐졌을 때 갑자기 이제 비가 오게 되면 한쪽 집수정으로 엄청 몰립니다. 그래서 건축 집수정하고 연구배수 집수정은 분리가 되는 게 맞고요. 상하수 제하공법을 적용하면 양수가 절감이 된다. 요것도 이제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물론 뭐 잘 쓰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배관을 이렇게 보내면 그냥 여기 있는 물 다 이렇게 빠지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요런 형태로 한번 꺾어서 보내면, 한번 요렇게 이제 꺾어서 보내면 결과적으로 이제 수위차가 요거일 때는 물이 요까지밖에 안 나와서 배수가 안 돼요. 근데 요거를 요렇게 꺾는 것보다 수위가 올라가야 배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수위를 제어해서 문제 없는 수준의 물은 안 뽑아내고 문제 있는 수준의 물만 뽑아내겠다. 요게 이제 상수위 제하공법 활용 시에 양수 비용이 절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유추수 활용은 뭐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라간카하고 연구배수를
아까 전에 그림으로도 이제 표로도 만들었잖아요. 그림으로도 만들 수가 있어요. 라강카 높은 수위의 투수층, 영구배수, 높은 수위의 불투수층, 아니면 낮은 수위의 투수층 가능하다. 이런 형태로 만들 수가 있고요. 자중증대는 이건 뭐 그냥 간단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뭐 자중으로 부력을 뭘 채워서 증대시킨다는 건데 이거 별로 안 쓰고요. 이거 그냥 쭉 넘어갈게요. 공사비도 증대되고 공정도 복잡하고 안전성도 떨어지는데 이걸 왜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잘 안 쓰는 거는 문제 나올 가능성 별로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자, 배수판 있죠? 배수판 당연히 바닥 배수판이 있을 거고 벽체 배수판이 있을 거고, 그러면 이제 물에 대한 유입으로 보면 바닥 배수판 일단 주가 먼저 되겠죠. 자, 기초에서 나오는 물이라든가 지하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바깥에서 나오는 요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일단은 벽체 배수판은 이제 배수판은 벽체와 바닥이 있다 정도만 이해를 하시고, 기초나 벽체에 유입된 물을 최하층 바닥이나 벽체에 설치한다. 말 그대로 그 벽에서 유입된 물이나 바닥에서 유입된 물들을 집수종으로 모을 때 쓰는 겁니다. 밑에서 유입되는 물, 벽에서 유입되는 물을 집수종으로 모아서 펌핑하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이제 집수정 방향에 따라서 구배 유도해야 되고 역구배 시에 물 고인다. 뭐 이런 것들 구배 철저히 하라. 이런 것들하고, 자, 요건 이제 결과적으로 그 실제 하자 사례를 적은 거예요. 이게 우리가 여기에 만약에 이제 그 치장 벽돌을 쌓아요. 그러니까 그 치장 블럭을 쌓는 거죠. 벽돌에 치장 블럭을 만약에 쌓아서 여기를 이제 지하주차장 마감을 한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방수턱을 콘크리트로 치고 여기 있는 배수판을 깔면 요게 걸리잖아요. 근데 벽체 배수판을 깔아 놓으면 벽에서 나왔는 물이 일로 빠져야 되는데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 여기 이제 50짜리 뭐 1m 간격으로 하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뭔가 막혔어요. 그럼 얘가 오버플로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은 벽체 배수판하고 바닥 배수판하고 연결 시공한다. 제가 그 철근 그때 이제 피복할 때 내용은 막 그 피복 표 자체가 아예 다 틀렸는데 최고점이 나왔다고 했던 그 이유가 그 철근 피복에 대한 그림 자체가 엄청 유니크 했거든요. 그래서 배수판 할 때 이제 만약에 요런 그림이 그냥 두 개로 이렇게 딱 들어갔다 그러면 딱 봐도 그냥 차별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학원이나 뭐 다른 데서 좀 보기 힘든 정도의 그림들 요런 것들 이제 써먹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건 이제 뭐 기초적으로 좀 알아놓으면 좋은데, 그 컬링이라고 해가지고 지하주차장이 저희가 이제 그 무근을 치게 되면 이제 무근에 크랙 가니까 여기다 이제 커팅을 하잖아요. 근데 이 커팅에는 요 만약에 이제 무근에다가 이렇게 커팅을 하잖아요. 요 커팅에는 요만큼이 그냥 들썩거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만약에 이제 커팅을 했는데 이게 똑 부러져 가지고 이 판 자체가 이렇게 들리는 걸 이제 컬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판 자체를 안 들리게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배수판을 통째로 깔지 말고 요런 형태로 이제 구근이라고 해서 일반적인 요 배수판을 일부 구간 깔지 않고 콘크리트가 바닥에서 아예 잡아주게끔 만든다. 그래서 무근 구근 형상 요런 것들 이제 아는 사람이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거 적어놓으면 이제 완전 유니크한 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단열재를 만약에 시공을 해야 된다. 최하층에 여기가 이제 저 만약에 내부실이다. 그러면 주차장은 상관이 없지만 여기가 만약에 뭐 내부실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냉기가 이쪽으로 전달되니까 단열재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배수판은 당연히 물 나오니까 들어가야 되고요. 그럼 배수판도 들어가야 되고 단열재도 들어가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우리 배수판 보면 요렇게 계란처럼 요 계란판처럼 요렇게 생겼잖아요. 이 콘크리트 타설하면 그냥 요런 식으로 다 타설이 채워져서 타설이 되는데, 여기처럼 단열재를 이렇게 얹어버리면 여기가 안 채워집니다. 그래서 이게 배수판이 들뜨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몰탈로 이제 채운다. 그러니까 그림을 이제 좀 지울게요. 요런 형태로 이제 좀 해놔놓으면 이 그림 자체가 이제 완전 유니크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실제로 요것도 보면
70mm 무근에 75mm 배수판이었다. 근데 70mm 무근을 치게 되면 이게 콘크리트는 웬만하면 100T 이상 치는 게 좋거든요. 이럴 땐 배수판을 줄이고 무근을 키우는 게 좋다.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시공상 써먹을 수가 있고요. 조인트를 태핑을 철저히 하고. 자, 아까 전에 제가 이거 그려드렸죠. 이 배수판에다가 단열재가 들어가면 이걸 합친 게 요겁니다. 얘가 전체가 단열재예요. 여기 이제 물구멍 요렇게 만들어 놨어요. 요게 이제 단열 배수판입니다. 단열재와 배수판을 합쳐진 거. 여기 단열 배수판이고요. 파손 주의, 자재 양종 시 파손 주의하고 콘크리트 타설치 고정 철저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양념인 거죠. 이거 그냥 생각만 해도 그냥 나올 수 있는 거. 이런 양념들은 이제 해보면 좋고. 자, 벽체 배수판은 이건 뭐 꼭 기술사가 아니더라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벽체 배수판을 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냥 PVC 배수판을 쓰게 되면 그냥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거고요. 근데 이제 요 배수판 말고 CRC 보드로 배수판을 하거나 마그네슘 보드로 배수판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만약에 벽체 배수판 나오면 요런 형태로 그냥 그려줘도 되는 거죠. 아, 이것도 보면 이제 그냥 배수판 계란 형태 이렇게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그냥 갓파이프 하나 그려놓고 판때기 하나 그리고, 갓파이프 그리고 판때기 하나 그리고, 요런 형태로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얘는 시공도 간단하고 하자가 없고 고가다. 그러면 CRC 보드는 뭐 중간이다. 근데 마그네슘 보드는 도장 박리 하자가 일어난다. 그냥 요 정도 해놔놓으면 좋습니다. 결론, 배큐 배수판과 바닥 배수판의 분리 시공 시 배관 막힘 하자로 인해서 일체 시공이 필요하다. 이건 뭐냐면 꼭 이걸 적으라는 게 아니에요. 위에 이때까지 여기 설명했던 것들 있죠. 이 많은 것들 중에 그냥 결론이라고 적고 난 다음에 손 가는 대로 그냥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론이 아니라 그냥 결론 쓰고 일 적은 다음에 그냥 생각나는 대로 쓰시면 그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이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지하수 완전 정복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엘카멘이었습니다. 기술사가 되기 위한 필독서. 기술사가 될 당신과 함께합니다.